네, 손혜원 의원 지금 구설수에 오른 데 이어서 바로 본인이죠.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지금 잡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표가 뉴욕타임즈,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나는 미국의 친구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기둥이다. 한국은 미국의 노라고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이 대목에서 저 마지막 대목이 문제가 됐어요. 한국은 미국의 노라고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실제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통역 없이 했답니다. 네, 그렇죠. 없이 하는데 그걸 다 녹음 녹취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말은 없는데 네. 문제는 NYT에서 처음에 인터뷰할 때 이것뿐 아니라 시간이 짧으니까 그동안 문재인 전 대표가 각종 행사에 하셨던 말씀 또 더하기 책을 쓴 거. 최근에 대한민국이 묻고 문재인이 답한다 등등등을 갖다가 녹여넣겠다. 근데 거기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바로 대담집인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이 대담집에 저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 노를 할 줄 아는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죠. 미국에도 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사실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의 버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효순이, 미선이, 촛불 그때도 처음 촛불 나왔을 때 그때 문재인 장갑차에 깔려 숨진 그렇죠. 그 여중생. 그때 노무현 후보가 나와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반미문 좀 어떻습니까? 나는 미국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흔히 그 전까지 미국에는 우리가 노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저자세 외교를 갖다 질타했던 모습이고 그와 같은 당시 노무현 후보의 사이다 발언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또 일이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후보도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좀 사드 문제 아니겠어요? 네. 사드 문제에 있어서 또 한미 FTA, 재협상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도 보면 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듯한데 문제는 저게 NYT에 뭐라고 나왔냐니까 South Korea should learn to say no to America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단호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보니까 지금 보면은 여권 쪽에서 보수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중국에 대해서 노할 줄 알아봐라. 네, 그런 식으로 나와서 자유한국당에서 벌써 이제 이런 공격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인권법 반대, 사드 배치 반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확대 재개, 유엔 대북 결의안 북한 문의 등 북한을 편드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이런 공세는요, 바로 앞서 나온 이 사드 배치가 이미 시작된 데 대한 그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 하면서 당당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미리 사드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또는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된 대로 가야 된다든지 라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 교수님, 자,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드 때문에 저게 이제 논쟁이 되고 또 보수 정당에서 문 전 대표의 어떤 미국에는 왜 그렇게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거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중국에서는 정작 이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황구시보가 이렇게 발언에 환영 메시지를 보낸 게 또 이제 논란이 좀 됐어요. 네, 바로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북한 문제에서 제재와 함께 대화를 주장하고 있고 사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그가 당선되면 한국 외교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고 한국시보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민일보의 잠이지 아닙니까? 인민일보는 말 그대로 관영 언론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셨다는 부분
저는 뭐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뭐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 하자는 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미국에 대해서도 노를 해야 되지만 아울러서 중국에 대해서도 안 되는 건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자체는 누가 뭐래도 지금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견제해야 될 자세가 아니냐. 예. 그런데 너무 이러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이런 그 국가 안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초당적 대체라는 그런 이 당론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이제 뭐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자체로만 보면은 문제 잡을 게 하나도 없죠. 당이론적이고 원칙론적이 맞는데 문재인 전 대표 입에서 나왔을 때의 그 말 뜻은 행간은 이 사드 배치만 갖다 놓고 보면은 지금 반대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읽히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차기 정권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넘겨달라 해결하겠다. 어떻게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 그냥 믿어주세요로 지금 계속 그 토론회 때를 보면 그래요. 보관이 네. 있다고 믿어달라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권마다 중국이 지금 벌어지는 치사한 제재 조치도 이루어지지 그나마 좀 사그라들 여지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지금 대통령 후보 영순인 분이 이렇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계속 말을 하니까 중국의 대응도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의 신문으로 분류된다면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 전문지이면서 우파 성향을 띱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곧 치러질 대선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두고 벌였던 긴장이 차기 한국 정부, 이걸 이제 민주당 정부로 지금 예상을 하고 하는 말입니다. 재현될 수 있다. 또 하는 얘기. 한국의 차기 정부가 노무현 정부처럼 햇볕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추진하는 현 트럼프 미국 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그렇죠. 저게 뭐냐니까 미국 입장,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네. 2001년에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 전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시 행정부 들어서면서 DJ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충돌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DJ 대통령 그 당시에 미국 가셨을 때 그 부시가 디스맨, 이 양반 나이가 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노무현 정부 또 출범하니까 또 미국 부시 정부하고 사사건건 어떻게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부시 행정부에 비하면 아마 2배, 3배, 4배, 10배 이상 더 강한 보수 성향을 띌 것이고 보면 이쪽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다면 당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그런 햇볕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굉장히 충돌이 심할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상해보고 있는 거죠. 네.